자, 이 시간에는 생거 시퀀싱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거 시퀀싱은 1977년 생거에 의해서 개발된 염기서열 분석법입니다. 1980년 생거는 이 방법을 개발을 업적으로 하여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노벨상은 이제 아미노산 시퀀싱이었죠. 자, 그 왼쪽 그림,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큰 그림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 그림에 보면 DNA 시퀀싱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위에 ACTGAGC라는 서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퀀싱 하고자 하는 그 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퀀스를 우리가 이제 보통 템플레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그 DNA 시퀀싱을 하는데요. 자, 일단 폴리머레이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그림은 여기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싱글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O 말단에서부터 C말단으로 이렇게 TCAAG, CGAT 이런 시퀀스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이제 프라이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라이머는 우리가 이제 미리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가 이제 TCAG라는 시퀀스는 항상 이제 5말단에서 3말단으로 있습니다. TCAG라는 이런 4베이스 페어짜리 프라이머를 넣어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상호적으로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더블 스트랜드가 되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전히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있죠. 자,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는 이런 그 상황, 싱글 스트랜드인 부분에 그 프라이머 그 뒷부분에다가 싱글 스트랜드를 이제 메꿔서 더블 스트랜드 여기 쭉 익스텐전 해가지고 더블 스트랜드가 되도록 그렇게 리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DATP에서 A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A를 갖다 붙이고 또 여기가 A니까 이번에는 DTTP에서 T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쭉 싱글 스트랜드를 이제 메꿔나가는 그런 이제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D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이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해서 이쪽 메꿔나가려면은 네 가지 DATP, DTTP, DCTP, DGTP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생거 시퀀싱에서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DNTP 외에 소위 이제 DDNTP라는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DDNTP는 이제 이렇게 DT, T 또는 A, C 네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소량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그 정상적인 T가 들어왔다고 하면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A의 상보적인 T, A, C 이게 쭉 갈 텐데 만약에 정상적인 것이 안 들어오고 이제 섞여있는 이 DDT가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리액션이 하나 쓴다는 겁니다. T까지 가고 쓰고 또 만약에 정상적이었지만 이제 이번에 계속 정상적이면 이제 밑으로 갈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다가 비정상적인 DDT가 들어오면 여기서 리액션이 더 이상 안 가고 쓴다는 거죠. 또 쭉 가다가 여기서 쓰게 되고 마찬가지로 DDA를 넣어주면 DDA 때문에 정상적인 A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DDA가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A에서.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이제 정상적인 거면 또 계속 가겠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게 들어오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정상적인 A가 들어와서 계속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DDG가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겠죠. 미리 들어오면 여기서 끝날 것이고, C가 들어오면 이제 C가 있는 자리마다 세 가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DDC를 존재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플러트가 생길 수가 있고, DDG가 소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DDA 때문에 이런 두 가지, DDT 때문에 세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3개, 2개, 5개에다가 7개, 10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DNA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요거는 한 베이스 페어짜리죠. 요거 2베이스 페어짜리죠. 요거 3베이스짜리, 4베이스짜리, 5베이스 페어, 6베이스 페어, 7베이스 페어, 8베이스 페어, 9베이스 페어, 요거는 10베이스 페어. 이 10가지가 다 사이즈가 제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베이스 페어짜리부터 10베이스 페어짜리까지 전부 유니크한 사이즈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끝나는 자리가 서로 다 다르니까. A, 여기 T가, 여기 T가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날 것이고, A, C, C에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나고. 각 자리가 다 서로 다른 시퀀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렇게 프로덕트들도 다 사이즈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칸씩 사이즈가, 한 베이스 페어씩 사이즈가 틀리는 거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한 번에 한 그 리액션 웰에서 한 웰에서 리액션이 일어나고 그 리액션이 일어난 것을 섞어서 전기용동 이 젤에다가 로딩을 하고 그 DNA 이런 만들어진 DNA는 이제 그 음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밑에서 양전화로 당겨주게 되면 그 음전화를 띄고 있는 이 10가지의 몰레큘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쭉 양전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데 제일 가벼운 그 한 베이스페어짜리가 제일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2베이스짜리가 이동하고 3베이스짜리 TAC 여기에 이동하고 4베이스, 5베이스 그 사이즈 순서대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으로 천천히 이동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때 트릭이 하나 있는데 요 DDT나 DDA, DDG, DDC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서로 4가지 서로 다른 형광물질을 레이블링을 해서 하게 되면 요 T가 들어간 것들은 같은 색깔을 내고 A가 들어간 것끼리 같은 색깔 서로 같은 색깔이 다르겠죠. 4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쭉 지나갈 때 한 칸씩 지나갈 때 계단처럼 레이저로 쏩니다. 그 레이저를 쏘아서 어떤 색깔의 4개 중에 어떤 색깔의 연기가 지나갔는지 그거를 이쪽에서 디텍션을 하죠.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로 디텍션 하면 제일 앞에 T 하나짜리가 색깔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베이스 A, 3베이스짜리 C 그 다음에 다시 4베이스짜리 4개짜리는 T, A, C, T죠. 얘가 여기 나오고 5번째 5베이스 페어짜리 TACTG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스가 쭉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퀀스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거 시퀀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DNTP하고 DDNTP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길래 DDNTP가 들어가면 리액션이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지. 멈추는 거를 이제 체인 터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DDNTP하고 DNTP는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줘야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가 생각해 보시고요. 생거가 원래 이 생거 시퀀싱을 개발할 때는 형광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DNA의 그
포스포러스가 있어요. 인 원자가 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가지고 인에 그걸로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감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경동을 걸어가지고 쭉 DNA 몰레큘이 늘었으면은 이거를 이 각각의 이제 이 자리마다 DNA가 방사선을 음, 내기 때문에 그거를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감광을 시켜가지고 그 위치를 알아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섞여 있는데 네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한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낼 텐데 방사광을 낼 텐데 어떻게 A고 C고 T고 G인지 구별했을까요? 그걸 구별해야지 시퀀싱이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프라이머 얘기했었죠. 프라이머. 자, 이 프라이머가 있어야 이제 DNA 시퀀싱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이 시퀀싱 하려고는 이 DNA 시퀀스 내가 모르니까 내가 시퀀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퀀스 알아내라고.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프라이머를 만드냐 이거죠. 시퀀스를 모르면 프라이머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 시퀀스. 난감하죠. 자, 이렇게 프라이머 시퀀스를 모르는데 우리가 시퀀싱 하고자 하는 DNA는 그 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프라이머를 만들었을 수가 있나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생거 시퀀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생거 시퀀싱을 공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쪽을 얘가 강추하는데 How to Sequence the Genome 인간 게놈 연구소에서 미국 만든 온라인 사이트 클릭을 하면은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한대요. 이게 이제 뭐냐면 2001년도에 그 2000년도에 이제 인간 게놈 초안이 나오고 초안이 얻어진 다음에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퍼블리시 된 게 2001년이에요. 1년도에 퍼블리시 됐는데 그때 네이처라는 잡지에 이 인간 게놈 초안을 이제 퍼블리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자료들을 같이 동시에 릴리즈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of genetic knowledge.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유전자 또는 돌연변이, 인간의 히스토리 이런 것을 이제 DNA 시퀀스 갖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How to sequence a human genome. 휴먼 제놈 시퀀싱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또 이제 our molecular cells, timeline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 CD-롬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거를 블록으로 줬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How to Sequence a Genome 이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말고 요거 눌러봅시다. 자, 이렇게 한 베이스 페어씩 차이나는 DNA 모레큘이 얻어지고 그 끝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색깔 다른 그런 이런 DNA들이 얻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500베이스에서 800베이스 정도 얻어진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DNA 시퀀싱 기계에다가 장착을 해서 시퀀싱 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여기 밑에 대사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이 이제 그 정경동으로 분리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거 아까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봐야 되겠구나. 자, 이게 이제 그 정경동 칼럼이 되겠습니다. 이게 DNL이 한 배 스페이스 차는 DNL이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쫙 세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제일 작은 애부터 큰 것까지 순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가 이제 빛으로 빠져나올 때 레이저로 쏘면 이제 어떤 색깔인지 이 카메라 디텍터에서 그러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빨갛게 지나갔네, 빨갛게 지나갔네, 빨갛게 지나갔네. 이제 시퀀스를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기본적인 센거 시퀀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0 연속적으로 최소한 500, 잘 읽으면 800까지도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DNA 시퀀싱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이거는 지금 550, 한 560개 정도 연속적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자리별로 여기는 빨간색이 제일 높으니까 T, 그 옆에도 빨간색이니까 T, 그 다음에 파란색이니까 C, 까만색이니까 G, 다시 빨간색이니까 T, 녹색 A, 뭐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피크가 뭐 높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각 자리마다 제일 높은 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다른 색깔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각 자리별로 간격은 또 일정하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서로 다른 DNA 몰레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각 자리마다 뭐 어떤 베이스인지 이게 뭐 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이런 거는 사이즈가 낮죠. 그렇지만 이런 약간 보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일 높은 게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여기쯤 오면 막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고 피크가 낮아지죠. 높이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뭉개져가지고 알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도 좀 샤프하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앞하고 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는 잘 좋지만 각 자리별로 이게 이제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들은 여기 이런 자리 같으면 이제 여기가 A가 제일 높지만 T도 어느 정도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신있게 A라고 고를지 이 자리도 지금 보면 A지만 C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섞여 있는 거죠. 다른 자리는 비교적 한 가지지만 이런 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퀄리티, 베이스 콜 퀄리티 어떤 자리가 어떤 베이스가 콜했는데 그 콜이 얼마나 아주 양질의 콜이냐, 다시 말하면 아주 믿을만하냐, 그런 점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리가 T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릴 확률이 얼마인가? 그 틀릴 에러율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99% T고 1%는 다른 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퀄리티가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1%를 기준으로 해서 에러가 1%가 넘는 1% 이상의 에러를 갖는 그런 연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 뒤는 이제 우리가 토론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은 1%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곳에서 잘라가지고 뒤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보통상 한 500은 남는다. 500베이스 정도는 남는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음, 이 앞부분도 뒷부분의 앞부분도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럴 때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숙제입니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염기설 분석의 정확도는 이제 LIL로 나타나니까 뭐 1%는 0.01이죠. 0.01. 그러니까 이게 0하고 1 사이에 아주 작은 숫자가 되겠죠. 1%가 아니고 0.1%면 0.001이 되겠죠. 또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0.000. 이렇게 아주 너무 작은 숫자니까 표현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크로마토그램에서 ATGC를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프레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레드 스코어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드 스코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에러율에다가 로고를 취해요. 생형 로고를 취하고 10의 로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곱해요. 즉 1%는 0.01이죠. 0.01일 때 상형 로고를 취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0.01은 마이너스 2예요. 로고를 취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플러스 20이 되죠. 그래서 20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이제 프레드 스코어라고 해서 어떤 자리가 어떤 베이스 코어를 했는데 그것이 T라고 코어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LI율이 T가 아닌 확률이 1%면 그때 프레드 스코어는 20이 되는 거예요. 0.1%면 30이 되는 거죠. 40이면 10만 4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드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생거 시퀀싱 방법은 이제 자동화가 돼서 처음에는 이제 넓은 아가노스 젤판에다가 젤 플레이트에다가 여러 개의 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샘플을 이제 동시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젤 플레이트에다가 로딩할 수 있는 게 뭐 기껏해야 32개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넓은 플레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너무 이 유리판이 너무 커가지고 다루기도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모세관을 이용했습니다. 아주 가나다란 모세관에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걸어가지고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리관 하나에 한 샘플을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관을 많이 준비했어요. 96개 또 384 이런 식으로 해서 96개 샘플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384개의 샘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이 유리관이 이제 그렇게 개수만큼 나와요. 자, 이런 기계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것으로 이제 자동화가 됐는데 로보틱 암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3700이라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아까. 이 기계 있죠? 이런 기계에다가 이제 로딩을 해서, 시퀀싱을 했던 거죠. 이런 이제 오토매틱 시퀀서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 이름이 AB3005인데, 하루에 약 10개 플레이트, 그러면 이제 이게 뭐 96L이냐 96L이면 약 1000샘플이고 484를 쓰게 되면 이제 4000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제 96L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384 시스템도 나왔는데 그리고 각각 한 500배씩 인다 하면은 하루에 이제 한 100만 염기 정도 서열이 얻어집니다.
인간 게놈이 30여 개 쌍이고, 한 번만 읽으면 이제 3,000일이 소요되고, 10번씩 읽는다고 그러면 3만 일이 소요되겠죠. 3만 일을 하려면 100대, 시퀀서가 100대 있으면 1년 정도 걸리겠죠. 뭐 이렇게 아주 굉장한 일이 됩니다. 인간 게놈을 시퀀싱한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센거 시퀀싱의